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도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뭐 시험을 못 쳐서 걱정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걱정을 낳아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기도 하죠. 근데 명동성당에 한번 여러분 가보셨나요? 명동성당 사진 한번 볼까요? 지하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뭐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걱정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기도로 이렇게 해결을 볼 수 있다는 뭐 성당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돌 하나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걱정 혹시 하지 않았나요? 이 강의를 1강을 들을 때 내가 이걸 과연 끝까지 완강할 수 있을까? 내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까? 벌써 27강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한 강 한 강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입니다. 움직이는 실천이 필요한 거죠. 혹시 지금 고민되고 걱정거리가 있나요? 움직이십시오. 팍 차고 일어나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7강 시작하겠습니다. 27강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확대를 시켜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적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거죠?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분구적법 가지고 정적분 정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미분과 어떤 관계 있는지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질 또 했었죠. 이번에 성질 나무 부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급수와의 관계.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점검을 한번 해보죠. 자, 요 위에 부분은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자, 기억나죠? 선생님 마지막에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fx가 같죠? 그럴 때 C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fx 그대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함수가 여기서 자, 얘는 전체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A에서 C까지 여기가 B까지라고 해볼까요? 그 함수가 여기 함수와 여기 함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수 같은 경우에 지금 y는 hx라고 적힌 거고 여기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gx라고 적힌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면 사실 이 전 단계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A에서 C까지 fx, dx. 우리가 금방 배운 식을 적으면 C에서 B까지 fx, dx.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렇게 C가 연결되게. 근데 A에서 C까지는 gx잖아요. 함수가 gx. 그러니까 이건 gx로 적을 수 있습니다. fx 대신에. C에서 B까지는 hx잖아요. 그래서 요거 C에서 B까지 fx 대신에 hx라고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요렇게 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절대값이 나왔네요. 자, 절대값은 항상 나옵니다. 선생님 절대값 나올 때마다 강조한 게 있죠. 절대값은 가장 기본이 우리가 절대값 아니 0보다 크다 작다, 즉 크거나 같다와 작다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fx라는 함수를 절대값 x에 x-1이라고 자, 이렇게 한번 둬봅시다. 그럼 얘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구분을 해줄 거냐? x에 x-1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크거나 같은 경우 x에 x-1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0보다 크면 절대값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자,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고 자, 밑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자, 구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 x가 0보다 작고 또는 자, 같다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구간이고 이 구간은 x가 0에서 1 사이인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x가 있는데 0과 1,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0과 1 사이에서 자, 여기 사이에서는 어떤 함수다? 이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함수고 1보다 큰 구간, 크거나 같은 구간,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이 함수죠. x제곱 마이너스 x고 자,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정적분하고 있습니까? 0에서 2까지.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0에서 2까지 fx를 정적분하는데 0에서 1까지는 뭘 가지고 오면 되나요? 그렇죠. 이 함수를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 1에서 2까지는 뭘 가져오면 됩니까? 1에서 2까지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 dx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뭡니까?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자, 0과 1을 넣고 플러스 3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에 이번엔 1과 2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0은 넣으니까 다 0이겠죠? 플러스 자,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3분의 8 4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붙이고 1 넣는 거죠?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자,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계산해보면 1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계산이 아니고 계산은 뭐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헷갈릴 때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여러분 표현하기가 좋죠. 어떻게 선생님 수직선으로 표현했어요? 0에서 1 사이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걸 알면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의 기준은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자, 함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값.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x에 대한 함수인데, t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x는 사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세뇌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t에 t, 변수가 적분 변수가 t구나. x는 상수 취급하면 되겠구나. 자, t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gx를 이거 절대값 t-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얘부터 일단 분해를 시켜야 적분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눈다. t-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x가 0보다 작을 때 자, t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gx가 아니죠. 자, 계속 이 습관이라는 게 무슨 거예요? 그죠? t, 머릿속에 t. 자,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범위일 때는 자, 이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t 플러스 x죠. 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t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t 플러스 x t입니다. t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t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여기는 t가 x보다 작을 때 자, 얘를 적분할 겁니다. 그리고 t에 대해서 적분하죠. 따라서 우리는 t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 봐야 됩니다. t에 대한 함수인데 0에서 2까지입니다. 자, 0에서 2까지 적분하는데 그럼 x는 뭔가? x는 상수인데 어떤 상수인가? 여기서 0에서 2까지 0에서 2 사이 여기에 어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t가 x보다 자, t입니다. x는 상수 취급한다고 했죠. t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뭘 따른다? 그렇죠. t-x라는 함수고 이쪽 부분 t가 x보다 작다. 자, t가 x보다 작은 이쪽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t 플러스 x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게 gt잖아요, 사실. gt의 dt죠. gt가 뭡니까? 요거죠, 요거. 자, 어떻게 계산한다? 0에서 2까지를 하는데 중간에 x가 있으니까 0에서 x까지는 뭘 가져온다? 얘를 가져온다. 마이너스 t 플러스 x의 dt입니다. t. 그죠? t. 자, 계속 t 플러스 x에서 2까지.
자, x에서 2까지도 t-x네. 이제는 t-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xt죠. x 상수 취급해서, 그죠? xt고 0이고 x 플러스 2분의 t 제곱이고 마이너스 상수 취급해서 그냥 t만 이렇게 붙습니다. 자, x에 2고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x 제곱. 자, 0 넣으면 다 0이 되겠죠. t에다 0 넣는 거죠. t에다가. 자, 플러스 2 넣어주면 4니까 2 마이너스 2x입니다. t에다 넣고 있죠. 마이너스 x를 여기다 넣어주면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자, 한번 없애볼까요?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x 제곱인데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x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2x가 남고 플러스 2가 남네요. 자, 얘 이제 계산했죠? 얘죠, 얘. 최소값을 계산하라네요. 결국 2차 함수가 나왔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죠.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겠죠? 절대값 푸는 방법 잘 이해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교재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강의 속의 코너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파트 1, 파트 2 두 번 나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 2개가 있거든요. 개념 1이 있고 개념 2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해결력 업은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특별한 함수의 정적분인데 여기 연속함수일 때입니다. 연속함수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똑같죠? 자, 관계만 다릅니다. 관계가. 자, 이 관계는 뭐다? y축의 대칭이다. 자, 이 관계는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a인데 앞에 부호만 다르네요. 그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자, 여기 마이너스 a에서 여기 a까지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죠? a까지 여기는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자, 원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인테그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를 계산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는 x축 위니까 넓이거든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계산하는데 자, 요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a만큼 가고 여기도 a만큼 간 거죠. 음수 쪽으로.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차라리 0에서부터 a까지 0에서부터 a까지 fx dx 자, 요 넓이를 계산해서 앞에 2를 붙여주면 되지 않느냐? 2를 곱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2를 붙여주고 0에서부터 a까지 언제 y축의 대칭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자, 이런 함수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fx는 x 세제곱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자, 여기가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x 세제곱 여기 dx를 하는데 자, 잘 보면 얘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죠? 넓이가 같죠? 그러면 이거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x 세제곱 dx라고 하고 자, 0에서 a까지 x 세제곱 dx라고 하면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x축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넓이를 만약에 선생님이 s를 할게요. 자, 여기 넓이도 s가 되겠죠. 마이너스 s가 나오죠. 정적분을 하면 얘는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s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하면 뭐예요? 0이죠.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하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상황을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자, 정적분하시오라고 합니다. y축 대칭 원점 대칭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y축 원점 대칭 식에서 판단하는 방법, 그래프에서 판단하지 않고 식에서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x가 사라져서 fx랑 똑같으면 되고, 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4제곱 볼까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라지죠? 그냥 그대로 나오죠? x 세제곱 볼까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얘는 y축의 대칭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에서 짝수 x의 거듭제곱인데 여기가 짝수가 되면 사실 그거는 y축의 대칭인 거고, 뭐예요? 여기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얘랑 얘는 사실 뭐예요? 없어지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모양입니다. 따라서 얘는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얘조차도, 자,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x 4제곱 원점 y축의 대칭이죠. 얘도 y축의 대칭. 1도 마찬가지죠. 1도 마이너스 x를 넣을 데가 없잖아요. 꼭 어차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얘처럼 그대로 1은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배에서 0에서 1까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의 dx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목적은 지금 간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실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세요. 우선 딱 보자마자 여러분 개념이 잘 되어 있다면 같네요 라고 시작을 해야지. 그지? 같네요. 그 다음 뭐다? 연결되네요. 1이.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네요. 얘는 0이다. 얘도 0이죠. 그죠? 원점에 대해 대칭.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다시 적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2의 dx라고 적을 수 있는데 얘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배 0에서 2까지만 적고 3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되고, 그럼 2를 빼주고 이제 적분을 해주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여기에 0과 2네요. 따라서 2 곱하기 계산해주면 8 마이너스 4고 뒤에는 0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4, 8. 답은 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자,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 더. 딱 보자마자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 함수가 같네요. 같게 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꾸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1이 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연결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5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d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홀수 이거 다 0이죠. 정적분하면. 그럼 남는 거는 x제곱과 3이죠. 자, 얘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따라서 아까 했던 그대로 2 곱하기 0에서 1까지의 x제곱 플러스 3 dx라고 적으면 되고, 자, 이제 뭐 계산만 남았네요. 계산해보면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3x의 0과 1이 되고, 계산해보면 2, 그 다음에 3분의 1 플러스 3이고 0은 뭐 계산 안 해도 되겠네요. 자, 3분의 10이니까 20. 답은 3분의 2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되나요? 자, 이제 개념 2번입니다. 강의 속의 코너 문제 해결력 업 파트 2입니다. 파트 2, 두 번째. 이번엔 좀 특별하죠? 어떤 경우냐? 이번엔 평행이동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1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y는 fx가 있어요. 얘를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평행이동 시켜서 y는 f의 x-c.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평행이동이죠. 자, 평행이동 시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A에서 B까지. 자, A에서 B까지 여기서 정적분 fx, x축 위니까 넓이가 되겠죠. 자, 요게 요겁니다. 그죠? 얘는 얘랑 같다. 뭐예요? 자, 함수가 이렇게 옮겨졌죠. 옮겨졌는데 이 점을 그대로 C만큼 똑같이 옮기는 겁니다. 이 점도 그대로 C만큼 움직이고 이 점도 그대로 C만큼 움직이면 이 점은 뭐예요? C만큼 움직였으니까 A 플러스 C고 얘는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이걸 그대로 움직이기만 한 거니까. 그죠? 따라서 이 식을 표현해주면 어때요? A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까지 함수는 이거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꽤 복잡한데 어떤 상황에 쓰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dx. 자, 요거 적분하려면 이 세제곱 풀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복잡하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x의 세제곱의 dx 그냥 되면 좋겠단 말이죠, 얘가. 아, 그러면 간단하겠다.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된 겁니까? x로 된 거죠. x 대신 뭘 대입한 거예요?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없어져서 x가 되죠.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거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점도 마이너스 1도 1만큼 평행이동하면 0. 요거는 1. 0에서 1까지 x 세제곱을 정적분하면 됩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훨씬. 자, 그럴 때 쓸 겁니다. 자, 두 번째.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함수. 주기함수일 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상황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볼까요? 요렇게 계속 갑니다. 자, 여기도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0이라 치고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6, x축입니다. 그리고 f의 x는 f의 x 플러스 1, 주기가 2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에서부터 2까지. 자, 요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당연히 이 함수가 뭐예요? 이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자, 얘를 구하고 싶은데 주기함수니까 얘랑 똑같은 주기를 이렇게 가지잖아요. 계속 똑같이.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오면 뭐가 될까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는 3이 되겠죠. 3에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 여기는 5에서 여기까지 똑같겠죠. 요 넓이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해볼까요? 여기다가 3에서 4 fx dx. 여기는 5에서 6 fx dx.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주기가 2니까 여기서 2를 더해도 잠깐만요. 0에서 1까지가 아니고 선생님 1에서 2까지라고 적어야죠. 자, 1에서 2까지.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1에서 2까지 지금 우리 넓이를 계산하고 있죠. 여기에다 2를 더해도 3이 되죠. 여기 2를 더해 주기가 2니까 4가 되죠. 또 2를 더해도 5. 2를 더하면 6. 그러니까 P만큼 더해도 주기가 P라면 P만큼 더해도 요거 정적분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뭐예요? 인테그랄 위에는 보니까 짝수네요. 짝수가 2n. n은 정수일 때 2n. 여기는 2n 하나 작죠? 2n 마이너스 1. fx dx는 얘네들은 이제 다 같은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쓸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완성에 나왔던 이제 문제입니다. 함수가 있을 때 임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뭐 주기가 5란 얘기네요. 주기가 5. 그리고 얘와 항상 같은 걸 계산하라. 딱 보니까 불편하죠. 뭐가 불편합니까? x-2가 불편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까? 얘를 우리는 인테그랄 fx의 dx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구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잘 봐요. x 플러스 2가 뭘로 변한 거죠? x로 변한 거죠.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나요?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2가 있고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겠죠?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했다는 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 점은 2는 마이너스 2만큼 가면 0이 될 거고
3은 마이너스 2니까 1이 됩니다.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0에서 1까지 fx d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기가 게다가 5예요. 그러면 여기다 5 더해도 돼요. 5. 여기 5 더하면 6 fx dx. 또 5 더해야 됩니다. 자, 10. 여기 11 fx dx. 자, 특징이 뭡니까? 5의 배수네요. 5의 배수. 그죠? 5의 배수. 근데 여기에서 요건 또 하나가 딱 많죠. 자, 5의 배수 찾아봅시다. 100. 5의 배수죠. 하나가 딱 맞네요. 다음 바로 이거죠.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꼭 챙겨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우리가 뭐다? 성질입니다. 다음 이제 할 거는 이제 급수와의 관계인데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급수와의 관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급수, 우리가 흔히 배웠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요걸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는 자, 이렇게 기호 표기를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급수를 우리는 뭘로 바꾸겠다, 얘네들을. 얘 계산하려면 꽤 복잡했습니다. 그죠? 정적분으로 바꿀 겁니다. 정적분. 이거를 빠르게 바꾸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역시 모양 맞추기입니다. 모양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어떤 모양에 포인트가 있는지는 선생님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 요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x축이 있고 y는 fx가 있고 우리가 정적분 처음 정의할 때 이 식이 나왔죠. a가 있고 여기에 b까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우리가 정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n등분 했죠. 처음에 n등분. n등분.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나왔고 여기 또 두 번째가 나왔고 여기에 k번째가 나왔고 마지막에 n번째가 나왔습니다. 분할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다 더해줬죠. 자, 그럼 볼까요? 이거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 길이. 우리가 b-a.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a인데 요거 n등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b-a입니다. 요것도 n분의 b-a고 요것도. 그래서 n분의 b-a가 다 붙어요. 우리가 n개 전부 다 더할 겁니다. n개를.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때 함수값이죠. 이때 함수값. 이때 함수값 뭐예요? a 플러스 n분의 b-a죠. 요게 n분의 b-a니까 한 번 더한 거. 요거는 두 번 더한 거죠. 요거는 뭐예요? k번 더한 거죠. 그래서 k번 더한 거. 요거 일반적으로 적어준 거죠. a 플러스 n분의 b-k번 더한 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k가 1부터 n까지. 1은 여기가 1이고 n은 여기가 n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a는 뭡니까? a가 스타트 지점. 즉 아래 것이 되고, 그죠? b는 어때요? 얘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나오는 겁니다. 자, 모양 바꾸기 하기 위해서 우선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n등분 했죠? 자, n 다 같아요. 이렇게 n등분. 두 번째, b-a. b-a. 자, 요거 같습니다. 요거 같아요. 그죠? 자, 스타트. 아래 것은 뭡니까? a입니다. a. 자, b는 어떻게 나오냐? b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요거 두 개. a 더하기 b-a. 두 개 더하면 없어지니까 b가 나오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r은 통째로 그냥 x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뒤엔 dx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제 5번이 있는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것 값을 계산하시오. 자, 맞춰볼게요. 어떻게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3k잖아요. 제곱.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n분의 3이 있어야 되죠. 자, 3 같은 거죠. 3 n 같습니다.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다르잖아요. n분의 1인데 n분의 3이니까 그럼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죠. 자, 3분의 1은 이제 나중에 처리해 줄 겁니다. 얘만 정리해 주면 뭐예요? 얘만 정리해 주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다? a에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두 개 더하면 돼요. 1에서 3, 4까지다. 그리고 a는 그냥 x입니다. x의 제곱. 그리고 뒤엔 dx 적고 3분의 1 남아있죠. 3분의 1, 3분의 1 앞에다가 이렇게 3분의 1 적으면 됩니다. 자, 되나요? 일단 계산해 봅시다.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3분의 1에 3분의 x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1, 4죠.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 여러분 이 3 있죠. 3분의 1. 요거 요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1, 4를 해도 돼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요거 실제 이거 계산하면 어때요? 3분의 1하고 3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1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 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얘가 3분의 1. 그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되잖아요. 단독으로 있을 때 이 3분의 1을 앞으로 빼도 된다는 거. 그런 계산이 조금 편해요. 자, 9분의 1이고 얘는 64죠? 64고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63이네요. 9분의 63이네요. 그럼 뭡니까? 이거 답은 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퀴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의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2n분의 3k의 제곱에 n분의 1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여기 2가 붙은 거예요. 2.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맞춰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모양 맞추기 하고 있죠. 얘가 뭐 돼야 돼요? n 돼야 n. n. 그죠? n. 자, 뒤에는 n이 있고 위에 2를 올려주면 2분의 3k라고 적을 수 있죠. 자, 2분의 3k 적고 나면 요거 같아야 되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2분의 3이 있어야 되죠. 자, 없던 걸 적은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곱하기 뭐예요? 3분의 2를 해야 위의 식이 아래 식 똑같아지죠. n분의 1이 나오잖아요, 얘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3분의 2는 나중에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얘만 처리해볼까요, 얘는 뭐예요? 인테그랄. 스타트가 어디다? 1.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하면 돼요. 1에서 2분의 3.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조. 그 다음에 제곱이 여기 빠졌죠. 제곱. 그죠?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그냥 x제곱입니다. x의 제곱 dx 적고 3분의 1을 여기 앞에 적어줍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질문 하나 더. 만약에 퀴즈 이렇게 내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1-n분의 3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자,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선생님이 문제를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로 돼야죠. 플러스. 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는 n이 붙고 마이너스는 위쪽에 올리면 되죠. 마이너스 3 곱하기 k.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n분의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 같아야 된다니까요. 요거 같아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얘랑 비교해보면 없던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자, 얘 나중에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인테그랄 1에서 아래 것 1과 요거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2까지. 자, 퉁쳐서 또 제곱 빠졌네요. 제곱.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게 목표니까 dx 적어줘야 되겠죠. 바꾸기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에요. 이번에 바꾸는 거는 어떤 경우냐? 아까보다 조금 더 쉬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n분의 ak를 x로 바꾸고 n분의 a를 dx로 바꾸고 구간은 0부터 a까지가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구간 0부터 a가 어디 있어요? 자, n분의 여기 있는 거
n분의 k 앞에 있는 개수. n분의 a를 k로 바꾸고 그 다음에 n분의 a는 dx로 바꾸고 구간 0에서부터 a까지다. 무조건.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문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우선 얘를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3k의 제곱이고 곱하기 n분의 3이고 우리가 3분의 1 이렇게 맞춰줬죠. 자, 요거 똑같죠. 아까 했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인테그랄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은 요거 나중에 처리를 해줄 거니까 3분의 1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인테그랄 우리가 스타트가 1이고 요거 두 개 더했죠. 4 그리고 퉁쳐서 그냥 x제곱 그 다음 dx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방법대로 해봅시다. n분의 ak, n분의 자 ak 얘를 뭘로 바꾼다? x로 바꾼다. n분의 a 얘를 뭐로 바꾼다? dx로 바꾼다. 요거 숫자는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바꾸면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구간은 뭐다? 0부터 a까지. a가 뭡니까? 3이죠. 3.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얘가 x로 바뀌었으니까 x의 제곱. 얘는 그냥 dx. 3분의 1은 앞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3분의 1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간단한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게 두 개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금방 배웠던 우리 개념이죠. x가 1 플러스 x가 됐어요.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대입이. 그러면 이건 뭡니까? x축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자 마이너스 1 하면 0 되고 4에서 마이너스 1 하면 3 되고 같은 식입니다. 같은 평행이동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도.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적을까요? 여기에 요건 지우고. 자, 퀴즈.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3k의 자 제곱 그대로 있고 뒤에가 조금 바뀌어요. n제곱의 k. 자, 이 뒤에 식이 바뀌었죠. n분의 1이 아니고 n제곱의 k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이 방법을 쓸 겁니다. 1 플러스 n분의 3k죠. 제곱이고 n분의 3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것도 n분의 3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n분의 3. 근데 k가 있잖아요. 그럼 n분의 3k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여기 또 n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3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모양이 n분의 a. 자, n분의 a. n분의 a의 k니까 n분의 3의 k이고 n분의 3의 k이고 n분의 3의 k.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습니까? n이 제곱이니까 이렇게밖에 두 개를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k는 있습니다. 9가 나왔네요. 3, 3, 9 곱하기 9분의 1. 이건 나중에 처리해 줄 겁니다. 상수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n분의 ak, n분의 ak 이거 뭘로 바꾼다? x로 바꾼다. 자, 1 플러스 x의 제곱 n분의 ak x로 바꾼다. 이건 뭘로 바꾼다? dx로 바꾼다. 구간은 어디부터? 0에서부터 a, 3까지. a까지, 3까지. 이겁니다. 그리고 9분의 1이 앞에 있죠? 여기 앞에 9분의 1을 적으면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좋아요. 간단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자, 요것도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대로 해봤죠. 자, 이제 세 번째 풀이 방법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보죠. 세 번째가 제일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모양 맞추기도 뭐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n분의 k를 x로 바꾸고 n분의 1은 dx로 바꾸고 구간은 무조건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방금 이제 했던 문제 요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0에서 1까지다. n분의 k 대는 x 바꿨으니까 1 플러스 그냥 3x에 n분의 k x로 바꿨죠. 3은 있고 제곱 n분의 1은 뭐다? dx. 그게 끝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쉬운데 제일 쉽다고 이 방법만 기억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게 쉬우니까 다들 이거는 잘 기억을 하겠죠. 그럼 첫 번째 방법대로 문제를 내면 요걸로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 이게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 네제곱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 이거 막 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방법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뭐 계산은 이거는 풀어서 해야 되겠죠. 풀어서. 이 경우 문제 5번의 경우 제일 빠른 계산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했던 게 제일 빠른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방법대로. 자, 요거 요렇게 나왔어요. 자,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n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가 될 거고 2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하면 식이 맞겠죠? 2, n이 있고 위에만 바뀌잖아요. 1부터 n까지.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뭐 사는 그대로 둡시다. 사는 그대로 두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의 n분의 1이다. 방금 했던 가장 쉬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유혹이 있겠죠. 선생님 아까 그대로 n분의 k는 그냥 x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n분의 1은 dx로 바꾸겠습니다. 세제곱 계산해야 돼요. 구간은 0과 그냥 1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세제곱 계산해서 또 적분을 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대로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4는 있고 n분의 k. 자, 이거 같죠? 같습니다. 그 2에서부터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죠.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3까지. 그냥 그대로 이거는 x 세제곱. 그죠? dx. 훨씬 간단하죠.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면 4고 적분하면 4분의 x 4제곱. 그럼 2에서 3까지죠. 자, 요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4분의 1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사실 1이죠. 이렇게.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이것만. 자, 계산해 보면 9, 81이고 자, 16이 되니까 따라서 답이 얼마가 됩니까? 65인가요? 70, 65가 되겠죠? 답은 6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로 바꾸고 나면 조금 더 쉽다라는 거고. 자, 하나 더 한번 해보죠. 아까와 비슷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시그마를 바꿔라. 시그마로 바꿔라. 그러면 얘를 일단 그대로 한번 바꿔보죠. 바꿔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5제곱분의 1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의 4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야, 얘를 넣어줍시다. n의 5제곱. 그러면 n의 5제곱인데 n분의 k의 4제곱이라고 바꾸고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됩니까? n의 4제곱, n이 있으니까 5제곱, k 4제곱, k 4제곱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편한 방법대로 해볼까요? 0에서 1까지 n분의 k를 x의 4제곱, n분의 1은 dx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게 편할 때도 있어요. 항상 불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5분의 1 마이너스 0이니까 답은 5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단원종합 문제 77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없다. 3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와 같은 값을 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기억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선 바꿔줘 봅시다. 바꿔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3 플러스 n분의 2k의 5제곱이고 n분의 뭐가 돼야 된다? 이거 맞춰줘야죠. n분의 2. n 갖고 n분의 2 맞춰줘야죠. 자, 근데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해야 똑같잖아요. 자, 상수 나중에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럼 이것만 따지면 인테그랄 스타트 아래 것 위 것 2개 더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체 x에 5제곱 dx라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 앞에 빼먹으면 안 되죠. 기억 요거 계산한 요거 간단히 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기억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니은은 이렇게 해볼까요?
인테그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는 이 식을 2분의 1은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 인테그랄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그냥 n분의 요거를 n분의 ak를 x 요거는 dx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3 플러스 x의 5제곱이고 요거는 dx하고 2분의 1은 나오고 구간은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aa 요 2까지가 된다. 자, 그러면 니은은 맞다 틀리다? 다르죠? 뭐가 더 있습니까? 2분의 1이 더 있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 두 개 관계는 어떤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 확인 한 번 더 해볼까요? x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x 플러스 3이 들어간 거죠. 이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함수는 자 숫자 3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고 5에 마이너스 3 하면 2가 되고 2분의 1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평행이동 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결론적으로는 틀렸다. 자, 디귿은 바로 뭐 이 시계에서 볼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보면 돼요. 0에서 1까지 구간이잖아요. 바꿔볼게요. 0에서 1까지. 자, 이 식을 보고 그대로 n분의 k는 그냥 x, n분의 1은 dx 바꾸면 됩니다. 3 플러스 2x의 5제곱 그 다음에 dx라고 적으면 되죠. 똑같이 나왔나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렇게 나오면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꼼짝없이 세 개의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방법은 제일 쉬우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할 거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만 알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행이동해서 사실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또 구할 수 있는데 그런 편법이 또 안 통하게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결국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반복이 바로 해결해 줍니다. 이런 건 뭐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너무 겁먹지 마세요. 리미트와 극한 막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져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자, 복습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복습 꼭 해보십시오. 알겠죠? 복습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얘기했듯이 걱정은 돌 하나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 돌 하나 옮기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작은 돌조차도 옮길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작은 실천만 하면 옮길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을 많이, 스님도 가끔 걱정을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빨리 일어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여 보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결론이 있을 겁니다. 자, 27강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완강까지 3강 나눴습니다. 3강 힘내고 멋진 완강 수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 all